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어느 연구소 소장의 멍청한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간은 이 강남을 명품백으로 바꿔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남을 명품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논리를 들어본다면 뭐 이런 식이에요. 명품백은 구매 가능한 소비자들이 사는 것이다. 아무리 비구매 가능한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해봤자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더 오른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구매 가능한 소비자들이 말해봤자 어차피 너희는 원래 이 물건에 이 명품백을 사지도 못할 사람들이었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봤자 그건 니들의 정신승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논리죠. 바로 이 논리가 희대의 개소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위기들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뭘 알고 있냐? IMF 사태. 우량한 기업이 무너진 건가요? 아니면 비우량한 기업들에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요거 우량한 채권에서 문제가 터졌는가요? 비우량한 채권. 그거 다 아는 거죠. IT 버블 폭락. 이거 우량한 기업. 다우지수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스닥이 개폭락했죠. 4분의 1 토막 났죠. 그래요. 왜? 나스닥이 먼 미래를 내세우면서 막대한 자금, 막대한 대출을 받아가면서 그런 기업들이 무너진 거죠. IT 버블 폭락이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우량한 기업들 구조조정을 못해서 일본이 저러고 있나요? 비우량한 기업들 구조조정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이거 구조조정하면 어마어마한 실업사태 터지니까 그거 30년 동안 끌고 있는 거죠. 1920년대 대공황. 우리가 우량한 노동자들, 일자리 남아도는 노동자들 때문에 1920년대 대공황 때 뉴딜 사업했나요? 아니죠. 이거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물건 나르고 가서 곡괭이질하고 뭐 그런 것들이 주 능력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죠. 후보댐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터진다? 가장 안 좋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터지는 거죠. 모든 위기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명품 가방 못 사는 사람들에서부터 모든 위기가 터진 거죠. 그래서 그 위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이런 위기가 터져봤자 어차피 가난한 놈들의 문제란 거죠. 어차피 명품 가방에 비구매 가능한 수요자들의 문제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아무리 터져도 그런 거죠. 아무리 터져도 다시 뭐 IMF로 가자고요. IMF로 가봐도 강남 집값은 안 떨어져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밑바닥에서부터 오는 그 위기는 결국에 상층부까지 도달가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시스템의 위기다라고 말하는 거죠. 항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은행으로 번지는 시스템의 위기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위기는 결국에 상층부를 때리는 거죠. 그 상층부를 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말하자면 그런 거죠. 가난한 놈들의 문제고 명품 가방을 비구매 수요자들의 문제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자 보자고요. 이걸 살 수 있는 사람 있죠.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있고 당연히 그 아래서 이걸 살 수 없으니까 이걸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무엇이냐면 그 아랫단에 있는 사람들 요걸 사는 사람도 대출 받아서 사는 거죠. 그럼 그 대출의 시작점 어디냐면 결국에는 돈이 다 있는 사람들에서 내려오는 거죠. 은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채권자겠죠. 채권자. 이 사람들 채무자고. 그런 거죠. 그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못 갚으면 파산이 돼요. 그럼 그 위기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위기는 당연히 위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이걸 살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서 있냐?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로 있어서 윗 사람들의 물건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재화들을 사준 거죠.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사람한테 넘겨가고 이 사람은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으로 가지고 물건을 샀다. 그런데 여기서 끊기는 거죠. 소비 급감이 나면서 끊기면 결국 그 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삼성이 만들어낸 스마트폰을 한 50%가 안 사준다라고 한다면 보너스는 없어지는 거죠. 무슨 보너스예요? 임금 삭감해야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엔 그 명품 가방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강남 집값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국 밑바닥이 전부 다 우리 파산하겠다 하면
아, 우린 더 이상 못다 소비를 더 이상 못 한다고 소비 급감 시대로 간다 하면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지난 위기들 때마다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는 경제 시스템 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경제 시스템 속 안에서. 이 안에서 결국엔 이걸 못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못 사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 라고 한다고 해봤자, 이 사람들 아 우린 별 상관없을 걸 한다 해봤자 못 버티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시스템 속에서는 다수의 비구매 가능한 이 구매자들이 얼마나 튼튼히 이 밑바닥에서 버텨주냐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이죠. 아무리 G체계부에서 아무리 뭐 장군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순신 장군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병사들이 아 우리 일본군 저렇게 몰려오는 거 못 버티겠다고 다 도망갔으면 적겠죠 당연히. 결국 밑바닥에서 누군가는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버텨주니까 이런 것도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지난 IMF라든지 아니면 서브 모기지 사태 때 다 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밑바닥에서 버텨주는가가 결국엔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들의 가격을 결정해주고 버텨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사죠. 미국에 있는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결국 우주선 싸다가 폭발한 거죠.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조사해 보니까 오링이 날씨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담당 기술자들 경고를 무시하고 발사를 결정하는 데서 최악의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주선이 터졌다는 거예요. 발사한 지 직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터져버린 거죠. 그 원인이 뭐다? 오링이었다는 거. 오링. 그럼 오링이 무엇이냐면 고무로 만든 이런 거죠. 기계에다가 이음새 있는 곳에다가 뭐 새지 말라고 딱 만들어 붙여놓은 고무 패드 같은 거 이런 거죠. 당연히 뭐 나사에 들어간 이 우주선에는 당연히 더 좋은 더 비싼 걸 썼겠죠. 더 비싼 걸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선의 어떤 가치로 놓고 본다면 손톱의 때만큼 맛도 안 익는 거죠. 뭐 우주선의 뭐 최첨단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아니면 뭐 우주선은 높이 쏠 수 있는 발사체, 뭐 수천억이 들어간 거 발사체,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수십억을 받는 그 연구원, 조종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오링 하나 때문에 이 사고가 터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란 거죠. 결국엔 강남 집값, 명품 가방, 너희는 못 사니까 상관없어.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사니까 너희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 결국엔 이걸 못 사는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 파산 한번 해볼게. 너도 파산 나도 파산 여기도 파산 저기도 파산하면 결국에 그 부메랑은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파산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게 바로 시스템의 위기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막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